오늘은 이 실전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관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재성을 어떻게 쓰고 식신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많이 따졌죠. 그리고 참 올해 병오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참 몸수가 일단은 좀 피곤하고 괜히 기운이 쪽쪽 빠지는 그런 일주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게 경금일주, 아니면 뭐 정화일주, 이런 일주들이 특히 조금 몸수는 안 좋은데, 자, 이제 요거는 여자분 사주인데 곤명사주예요. 일단 이모년에 이모일주야. 그리고 무술년에 태어났죠. 요 임수일간이, 임수일간이 이렇게 술월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이렇게 토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토가 많기 때문에 이게 편관 칠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주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월에 술토가 이렇게 천간에 등령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편관격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편관격 사주를 갖고 여자분이 이제 태어나신 건데, 이게 어떨 때 굉장히 편관이 왕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 임수 일간은 쉽게 하면 근을 갖고 있질 않죠. 근이 없어. 이게 을개모 개수가 들어있다 해도 이 임수, 양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받기는 굉장히 버겁다 이 말이야. 왜? 그리고 이 임수 자체는 여기 오화가 절궁에 해당하지. 절궁. 이게 절궁에 해당하고 있어. 그리고 또 여기 임수는 술퇴 위에 앉아 있죠. 이거 살지야, 살지. 이게 살지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임수도 살지 앉아 있기 때문에 요 일간의 임수를 도와줄 만한 희마리가 전혀 없다. 희마리가 없어요. 근데 간목은 그래도 진토에 강하게 뿌리를 받고 있죠. 이 간목이 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종살격이 될 수도 있는 사지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 종살격이라는 거는 일간이 살을 쫓아가야 굉장히 길한 거예요. 하지만 근을 갖고 있는 간목, 요 식신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신재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신재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공식화해서 보면은 실력이 늘질 않아. 딱 보면은 얘들 각각의 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요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많이 감명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견이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오미, 여기 이제 금국 화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아기 때는 다 이게 금바다에서 토생금 금생수를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식신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신, 요 간목이 되겠죠. 이 간목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 간목이 용신이 되고 저 수가 시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 때는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요 기토에도 갑기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운이 들어와도 우리가 편관인데 정관이 들어오면 별로 좋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갑기압으로 잡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 미토 같은 경우도 이게 오미압이 들어와 있죠. 오미압이 들어간단 말이야. 화가 돼. 그닥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힘들었겠지. 편관이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이때는 자기가 운이 좋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정적으로 쭉 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산다. 왜? 편관 자체가 내 월지에 이렇게 편관이 있지만 이렇게 또
인옷을 합도 되고, 여기 진술중을 깐데도 거리가 있죠. 여기 오화가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옷을 합으로 화로 이루어지겠단 말이에요. 음. 그래 갖고 그냥 남편 밑에서 편하게 가정주부로 사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요때 이 오화가 들어오면 이 수국화가 돼 가지고 정제운이 들어오죠. 음. 정제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돈의 운이 들어오다 보면은 꼭 뭔가를 하고 싶어져. 가만히 있던 사람도 뭔가 하고 싶어진다. 음. 거기다가 이렇게 관이잖아요. 어? 오슬 오스랍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운에서. 이렇게 있는 거랑 운에서 들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 거기다 이렇게 자연까지 이루어져 있죠. 음. 자연까지 이루어졌다. 요거는 뭔가 이 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 음. 그러니까 이럴 때 와야 돼. 이럴 때 오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려준단 말이에요. 음. 제가 최근에 그 서초동의 변호사, 그 변호사 하시는 여자분은 제가 작년 한 11월 달쯤에 사주를 받았는데, 이게 개업을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병원년이 지난 다음에 해야지, 그 안에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음. 그래 갖고 결국은 안 했어요. 근데 그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은 그냥 하는데 간신히 그냥 세낼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사무장으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 괴강이 강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음. 근데 그분도 올해는 절대 이직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유 그럼 뭐 안 하죠." 뭐 해 놓고도 자꾸 누가 쑤시는 거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요때 이 오대운에, 오대운이면은 몇 살이에요?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대운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 어?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잘 가만히 있다가 저는 좀 있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돼. 음. 근데 이렇게 오후 자영 들어오고 오스랍 들어와서 얘하고 편관이 강해지잖아 다. 음. 화생토로 이 편관이, 이 엄청난 편관이 굉장히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이 뭔가 역할을 할래도 음 부담스러운 거야. 음. 거기다가 이 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 입장에서는 절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절궁이란 말이에요. 음. 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 아, 요거 절지고 간목 입장에서는 요게 사지가 되죠. 이 오화가. 어? 이 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가 또 들어오잖아. 음. 가뜩이나 임수 입장에서는 절지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는데, 이 오화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식신이 얘를 보고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망하다. 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꼭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남편 자리죠. 오자연 꼈죠. 사업을 안 했으면 넘어간단 말이야. 왜? 오자연 껴도 오스랍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오스랍에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재성이잖아요, 오화가. 응? 재성을 쫓으면 오자연까지 발동을 해서 결국은 남편 자리가 오화기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돼 있어. 불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불화. 그래서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까지 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기운 들어오잖아요, 정사. 음. 음. 그거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진사, 천라지망에 지망까지 들어오잖아. 음. 지망 들어오죠. 거기다 정임합 들어오잖아. 음. 이 정임합은 결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음. 왜? 식신이 용신인데 목생화가 돼버리죠, 목생화. 목생화로 식신이 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야. 어?
그럼 아우, 그러면 식신이 쟤를 보면 좋지 않나요? 좋죠. 원칙적으로는 좋지. 왜? 임수가 강할 때. 근데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잖아요, 여기는. 그럼 토 기운이 겁나게 강해지니까 용신의 힘은 굉장히 주저앉게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힘들게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 이거 한 번 때문에. 이거 한 번 때문에 여기가 힘들어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사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흘러가게 돼 있어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만큼 깨질 걸 요만큼 깨지고 넘어가는 게 사주예요. 이 기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오자영으로 남편과 이혼해. 오술합을 해서 화생토로 관만 키워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망해. 왜?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임수는 힘이 없어. 얘가 얘를 도와줄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살찌 앉아있고 얘는 절지 앉아있잖아. 거기다 오화가 들어오면서 이 식신은 다 사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좋잖아. 금생수로. 여기까지도 괜찮잖아요. 갑기합으로 일단은 정관이 들어가는 걸, 편관이 많은데 정관이 들어간 걸 합으로 잡아주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토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무토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결국은 오화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때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진사지망에 사술 원진기문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의 부딪힘 자체도 모든 게 짜증나는 거야. 이럴 때는 인복도 없어져. 인복도 귀문이 끼문. 인복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쫙 보면 눈에 들어오니까 쭉 보면 여기서 가장 퍼펙트하게 힘들어질 운이 언제일까? 딱 이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이제 말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좋을 건 없지. 갑목 입장에서 갑진이 갑목의 뿌리인데 진진 자영이 들어와서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 들어오면 또 진술충 다 때려버리잖아. 이게 가만히 여기 오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때리긴 쉽지 않은데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때리면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안 했으면 그냥 말년에 어느 정도 좋지는 않아도 그냥 슬금슬금 넘어간단 말이야. 남편하고 조금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넘어가겠지. 근데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오화 하나에. 그래서 운이 일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어쩔 때는 내가 운이 좋을 때는요, 자영 정도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딱 이렇게 형성된 사주들, 식신 제살로 형성되어 있는데 식신이 그나마 여기 글을 갖고 있어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편관을 더 키워주는 상황이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 재성은 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간목의 힘을 빼서 목생과 화생토로 해서 다시 나를 다 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용신의 힘을 빼서 다시 관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유심히 보다 보면 점점 실력, 너무 공식화돼서 자꾸 사주를 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사주를 봐도 잘 몰라. 떠오르지 않아요. 거의 요즘은 어떤 한 분 이렇게 전화를 많이, 그분도 사주를 많이 아시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지만 우리가 딱 볼 때 얘가 용신이구나. 그리고 얘가 편관격이구나. 그러면 편관격 얘를 다스리는 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자, 내일은 또 다른 실전 사주. 그 사주는 이제 이 인성 때문에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냈죠. 인성의 두 얼굴이라고. 인성 때문에 아들하고
어머니. 요 사이가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상태가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사주를 봤는데 그거를 내일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